아니구나. 자, 보자고. 7번이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예, 자, 7번에, 얘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던져줬어요. 던져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문제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쓰고 있냐. 띠로로롱. 자, y는 2의 x 마이너스 m승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값과 n값은 양수예요. 그래서 얘랑 y는 3x랑 그림이 개판이네요.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한 번만. 나름 신경 써서 그린다고 했는데 에이 흐앗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y는 3x 그래서 이 직선이 밑에다 쓸게는 y는 3x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자 이렇게 놔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었죠. 얍.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서 그 다음 요 점을 c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선 C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그래서 CA를 빡 하고 그어주고요. 여기를 D다. 자 이렇게 놨더니 문제에서는 무엇이 성립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D라는 요 점이 CA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고 했냐면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 삼각형,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1대 n 플러스 n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네, 자 일단은 기울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 점의 좌표를 t, 그 다음에 3t 직선에다 넣는 게 훨씬 편하겠죠. 직선과 곡선 중에 당연히 직선이 편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좌표를 t, 3t다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 이제 여기 있는 비율 관계를 좀 이용해서 나머지 좌표들을 좀 설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자 외분에 대한 비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분점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5-3분의 1라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외분을 구할 때는 이걸 갖다가 뭐 하시면 돼요? 선분 길이 CA의 길이를 두 비율의 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A를 몇 등분 하시면 되냐면 2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잡아서 2등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냐? 여기서 얘기하는 5칸, 3칸 진행한 게 요거 한 칸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CA를 5대3 그러니까 얘는 C에서부터 5칸 왔고 A에서부터 3칸 왔다라는 게 요 빨간색 길이만큼 그림이 좀 망하긴 했지만 봅시다. 요 길이랑 여기가 전부 다 같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분 CD를 5등분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 A점 기준으로 자 얘가 가로 세로 요렇게 잘라줬을 때 마찬가지로 이거 대 이거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여기도 2대 3이다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또한 자 여기를 요렇게 잡아줬을 때도 몇 대 몇이 돼야겠다? 얘가 2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면 되죠 이제. 자 여기 T예요. 여기 길이가 t니까 그러면 자 여기 좌표는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5t,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C점의 좌표는 0, 3대 그 다음에 5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근데 Y좌표가 3t야. 여기가 3t니까 여긴 2t고요. 쭉 올라가면 얘가 5t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써야 될 게 뭐예요? 수직관계.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지. 괜찮아?
자, 이때도 잘 보시면 뭐 그냥 써도 되긴 해요.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3이라고 줬으니까 보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시켰을 때 요 길이를 내가 A다 라고 주게 되면 요 길이가 3A다 요렇게 표현되는 거겠지. 기울기가 3이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B를 나타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B점의 좌표 또한 다른 좌표로 S, 3S다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고 둘 중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를 요거 A로 잡아서 해볼게요. 자, A점의 좌표 위에서도 써주면 C점의 좌표가 0,5t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점의 좌표를 t 플러스 a, 그 다음에 3t 플러스 3a다 요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A점의 좌표를 뭐다? t, 3t다 요렇게 주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 뭐라고 잡든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어차피 얼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차피 3인 건 뻔하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를 나타내 보고 싶은 거죠. 수직이니까 BC의 기울기는 T 플러스 A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2T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돼. 그래서 곱해주면 9A 마이너스 6T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와 같다 요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10A가 5T와 같으니까 T는 2A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요. 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좌표를 다시 바꿔볼까? 한 문자로 깔끔하게 쓰면 이제 결론이 뿅 하고 튀어나오게 돼. 보자.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0, 분수 쓰기 싫으니까 그냥 t를 전부 2a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여기가 10a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a, 그 다음에 여기다가 2a 넣어주니까 9a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자 얘는 몇 a다? 얘는 2a, 그 다음에 6a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됐나요? 자 이거를 나타내기도 전부터 그냥 찍어서 푸는 건 곤란하고 나타내 보니까 봐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옆으로 얼마만큼? x좌표 a만큼 위로 얼마만큼? 3a만큼 올라갔지 그치? 보여요? 자 여기서 이거 되려면 플러스 a고 여기서 이거 되려면 플러스 3a야 맞아? 중요한 건 여기는 애초에 그걸 잡은 거니까 여길 보자고. 자 여기 있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몇 a만큼? 3a만큼 왔고 10a에서 9a로 얼마만큼 내려왔다? a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상태죠? 맞나요? 괜찮아? 이 삼각형 두 개가 그럼 뭐란 얘기일까? 합동이란 얘기겠죠?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은 뭐가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루트 10 곱하기 a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거 써야 돼? 면적에 대한 거 써줘야 돼. 삼각형 ABC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a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했을 때 얘가 얼마? 얘가 20이야. 그러면 a 값이 나오겠지? 되겠어요? 예, 여기를 꼭 이렇게 화불 안 표현하고 이걸 s라 주고 3s라 주고 기울기 3이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다.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걸 좀 계산하기 귀찮아서 미리 기울기 이용해서 식을 잡아준 거야. 알겠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건 항상 수직, 수평. 비율도 수직, 수평으로 잘라야 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는 알아야 돼. 알겠어?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내분이나 외분 주어져 있을 때, 내분과 외분은 1학년 때는 좌표 구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2, 3학년 때 필요한 내분, 외분의 성질은 나한테 주어진 선분 길이를 몇 등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분한 걸 바탕으로 지금도 보시면
CA를 5대 3으로 외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CA라는 성분을 몇 등분할 거냐로부터 문제를 시작하는 거고, 몇 등분할 건지 정해지면 그러면 진짜로 등분을 해야 돼. 알겠어? 내가 2학년 애들 1년 동안, 지금 여러분과 같은 학년의 애들 1년 동안 이거 엄청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서 얘네 애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비율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3분을 등분을 하고 시작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대각선 방향 그냥 뽑을 수가 없다고 알았니? 대각선 방향 그냥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세로로 몇 등분 되는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안 하시면 멀어져요. 서울에서. 자, 다음 11번. 난 여러분을 서울로 보내주고 싶다고. 11번이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거죠. 수능 바로 직전에 본 시험이고요. 수능 바로 직전에 보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히터가 안 나오는 거 같냐? 춥지? 바람을 좀 올려볼까? 다음엔 이야기하세요. 다음 애들 잘 자더라고. 아주 잘 자. 자, 11번 지울게요. 뭐 지워도 돼요? 아직 지우지 말까? 알았어. 11번. 자, A, B가 자연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자 이렇게 잘라서요. 자, x가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한 함수식은 x-3분의 그 다음에 4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필요한 함수식은 절대값 5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왜 귀찮은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네, y좌표 모르죠? a가 얼마인지 몰라. 다만 양수인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y축을 그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y축 안 그릴 거야. x축도 안 그릴 거야. y축도 안 그릴 거야. 안 그리고 그냥 풀 거야. 봐봐. 분수함수를 그리는데 필요한 조건은 여기 점근선이 A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X 점근선은 3이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이때 분자가 뭐니까 4다 이렇게 양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점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왼쪽 2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붙여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치가 얼마가 됩니까? 해서 x에다가 2를 넣어보게 되면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a 마이너스 4죠. 보셨죠? 이게 쌤이 그 학생 때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야. 계산하고 나면 바로바로 검사네. 한 줄 하고 나면 한 줄 검선하고 한 줄 하고 나면 한 줄 검선하고 보통 이렇게 하면 아직 머릿속에 계산이 박히기 전에 해서 나는 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는 본인이 어떤 걸 실수하는지 자꾸 신경 쓰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여기 점이 지금 2였고요. 문제는 얘가 로그 2x를 그 다음에 뭐해서 내려서 접은 거야. 여기서 경우가 나뉘어야 돼요. 알겠어요? 경우가 나뉘는데 어떤 경우가 나뉘냐면 봅시다. 자, 이거 밑으로 내렸어. 여기가 B야. 그래서 로그 2x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를 뭐 하겠다는 거지? 여기가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접어 올리겠다 라고 보는 게 이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로그 2x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은 요 그래프가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접히는 위치는 0이 되는 곳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는 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b, 즉 x가 뭐가 되냐면 2의 5분의 b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냐면 봐봐. 여기 기준점이 누구야? 이걸 모르잖아 우리가. 여기 지금 기준이 2예요. 그죠? 그러면 2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를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되겠니? 그래서 얘는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은
즉 노란색 상황을 표현해 보자면 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두 가지. 얘가 누구보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 B 값이 5보다 크다일 때 괜찮아? 또는 여기다가 등호까지 붙여도 괜찮겠죠. 등호 붙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꺾이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에는 같은 결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얘가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에는 이때는 요점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니 했을 때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잘리는 곳이 누구인 거야? 2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가 얘보다 오른쪽. 잠깐만. 부동을 잘못 쓴 것 같다. 미안. 부동을 잘못 썼네요. B가 얼마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그럼 얘가 2보다 작은 거니까 2부터 쓰면 이쪽 보겠지? 그래서 이때 Y값이 얼마가 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 이거 잘 보자. 이거 표현하실 때도 잘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내가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절대값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절대값 씌워서 모양이 달라진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원래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절대값 씌워서 밑에 걸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각각 써줄 수 있다고. 이 오른쪽의 함수식은 안 접혔어. 안 접혔으니까 이 모양 그대로야. 알겠어요? 이 모양 그대로. 즉 여기다가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5-b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접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경우는 얘가 2보다 큰 거지. 그래서 이때는 B값이 얼마보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2가 왼쪽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의 함수값을 표현할 때는 접혀 올라간 부분이잖아. 그치? 접혔다는 얘기는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넣었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B라고 말했는데 오를 쓰고 있네. B-5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노란색 그래프를 채워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다 따져 주셔야겠죠. 괜찮니? 뭐 한 가지 더 따져보자면 A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따져줘야겠죠.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 줘야겠고요. 그러면 그 뒤에 상황을 볼게요. 자, 이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자, 요걸 갖다가 GT라고 했을 때, 자, 이때 GT의 치역은 (0, 1, 2) 자, 0개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개가 나오는 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2개가 나오는 순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는 없어야 돼? 3개가 나오는 순간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자, GT가 뭐라고 했냐면 2이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T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6개다. 요렇게 주고 있죠. 됐어요? 괜찮아?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짤 거 다 째고 갈 거야.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때는 안 해도 돼. 괜찮니? 예, 자, 그러면 요 상황 빼고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옵시다. 자, 여기 2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A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렇게 내려와서 얘가 끝나는 위치가 A-4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만 따져보면, 아, 이거 별 의미 없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봐봐. 어떤 게 의미가 없냐면 일단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순간이 생길 수 있겠지. 그치? 생길 수 있을 건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t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와야 돼. 그치? 6개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딱 여기다가 요렇게 찔렀을 때만 몇 개 나올 수 있지? 2개가 나올 수 있어. 맞아요? 2개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A-4야. 여기가 A야.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근선과 여기 구멍 뚫린 이 위치 사이에 애초에 Y좌표가 몇 종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4개밖에 없는 거야. 맞아? A-1, A-4개가 아니죠? 3개죠. A-1, A-2, A-3 애초에 2개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왼쪽에서 3개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봤을 때 노란색은 아예 버려도 되겠지. 맞아? 왜냐면 자 여기 왼쪽에서는 교점이 1개밖에 추가될 수가 없어. 근데 자 이 부분 요 모양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여기에서 생기는 교점은 딱 몇 개까지밖에 추가가 안 돼? 1개까지밖에 추가가 안 된단 말이야. 그치? 1개까지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왼쪽에서 3개 애초에 후보지가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란색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교점 개수가 2개 되는 순간이 6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조금만 더 그려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걸 말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2점. 2를 기준으로 자 여기 점근선이 지금 A다 이렇게 있고요. 끝나는 위치가 A-4에서 끝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 얘는 어디 있을 때 A-3일 때 교점 1개 그 다음에 A-2일 때 교점 1개 그 다음에 A-1일 때 교점 1개 그래서 이 경우 제외하고는 왼쪽은 교점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자 이 그래프 오른쪽에다 내가 이걸 집어넣든 이걸 집어넣든 이걸 집어넣든 여기서 생길 수 오른쪽 부분에서 교점이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생겨? 최대 1개까지밖에 안 생겨. 맞아? 그러면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오른쪽에서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1개까지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얘도 하나 만나고 얘도 하나 만나서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점 2개가 생길 수 있는 위치 Y좌표의 후보는 왼쪽에서 교점이 1개씩 존재하고 있는 이거 3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몇 개가 되고 싶어? 6개가 되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기출로 보니까 이렇죠. 여러분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면 버릴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거야. 몇 번이니 이거? 이게 22번이랑 30번이 아니라는데 뭐 가지고 걸 수 있지? 몇 번이야? 21번이잖아. 여러분 21번이 어려울 거야? 20번이 어려울 거예요? 20번이 더 어렵다. 알겠어? 보통 애들이 20번이 더 어렵다고 착각하는데 보통 객관식 마지막, 단답형 마지막 이렇게가 어려워. 객관식 마지막이 어디지? 객관식 마지막이 15번이고 단답형 마지막이 22번이고 선택 과목에서 객관식 마지막이 28번이고 단답형 마지막이 30번이야. 그 4가지가 보통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고요. 21번은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21번 정도는 시간을 들이냐 안 들이냐 차이인 거지. 충분히 풀 수가 있다고. 알았니? 그리고
경우가 많아지면 그걸 다 따져야 돼요. 이번에 수능 문제, 여러분 올해 봤던 수능의 22번 문제가 점화식 문제야. 점화식 문제 케이스가 16가지가 나와요. 알겠어요? 정석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계산 16가지가 나와.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 지금도 봐봐. 계산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경우 나눠서 그래프 어떻게 생기 따지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해서 하나씩 해봐야 돼. 근데 일단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이렇게 경우 나눠야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이게 딱 타겟이 하나로 딱 정해져서 이 그래프만 풀면 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도를 해. 근데 경우를 좀 나눠야 된다 싶으면 애초부터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주저앉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요즘에 나오는, 지금 오늘 경우 나누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개? 두 개째인가? 세 개째인가? 그죠? 경우를 나누는 문제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런 상황들, 개수 따질 때는 여기서 개수랑 특히나 어떤 거냐면 요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정의역이 구분돼 있을 때 이거 있어 너네 저번 중간고 봤잖아. 그 2021년 수능 문제 그거 뭐냐, 그 A 곱하기 x-3 x-9 미분하면 저번 그 여기다가 이거 뭐지? 그래프 개형 봐. 얘가 이렇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다 2차 함수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기는 그 개형 찾는 거 있었잖아요. 요런 거야. 이런 거 푸실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을 때 교점 개수를 원한다면 왼쪽에서 생길 수 있는 교점 개수, 그래프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니면 교점 개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곳.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교점 개수가 변해요. 여기 쓰면 한 개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땐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한 개도 나올 수 있고 빵 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인 건데 왼쪽은 명확해. 여기랑 그었을 때는 반드시 한 개고 위로 없어, 밑으로 없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점 개수가 정해진 곳에 먼저 개수를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개수가 어떻게 합쳐져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개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개형은 아니긴 하는데 그래도 개수에 대한 조건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자, 왼쪽, 오른쪽 개수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지금 노란색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거죠. 해보고 뭐도 생각해야 돼? 이 V자를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야. 추가를 할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 교점 개수가 한 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개가 생기는 순간이 지금보단 많아야겠지. 그지? 자, 봐봐. 그럼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그으면 교점 개수 몇 개 생겨? 3개 생겨버린다고. 3개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뭐 하면 안 돼?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지 않으려면 선생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색칠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예, 이런 경이 가능하다면 될 수 있겠는데 자, 절대값 함수는 항상 뭐보다 커나 같아? 0보다 커나 같아.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접히는 이 위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맞아요? x축을 그냥 접어 올리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 근데 a는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 밑으로 계속 내려야겠지. 밑으로 내리되 V자가 뭐랑 겹치지 않게 얘랑 겹치지 않게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아? 왜? 이런 상황이면 이때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런 식으로 6가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요.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 여기를 여러분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얘가 꼭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에 3개 보장돼 있고 여기서 3개 더 만들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계산은. 알겠어요? 첫 번째로 1번 완전히 일치할 때, 즉 일치할 때는 A-4가 얘가 뭐랑 같을 때예요? 여기 노란색 여기였죠. 여기가 A-4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B-5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때는 B 값이 뭐보다 크다는 거지? 얘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놓은 거죠.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노란색일 때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니까 2개 만나기 시작하는 게 1,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생겨야겠네. 맞아? 그러면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가능한 A 값은 뭐밖에 안 되겠어요? A 값은 개수 무슨냐? 1, 2, 3, 4, 5, 6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야 돼? 7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되겠어? 예, 복잡죠? 근데 그 모의고사 풀다가 연도가 2개 걸립니다. 2개 걸리는데 고2 11월, 12월에 보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고3 10월에 보는 모의고사 2개 모의고사랑 무조건 어려워요. 알겠어요? 거기에 나온 문제는 반드시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가 어렵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빡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알았지? 그냥 이것 또한 나에게 내가 연습할 기회다. 막상 보면 그렇게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A 값이 7이다 라고 줬으니까 7 넣어주면 3이고요. 3이니까 B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B는 8이다. 이렇게 한 가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 A-4가 B-5보다 큰 경우 그럼 자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A-4 해서 얘가 A-4 이렇게 되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로그 그래프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적당히 가다 말고 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 이때 교점 개수가 3개 생기려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6개 생기려면 여기는 당연히 3가닥이 보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개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줬을 때 3개가 추가가 돼야 그래야 뭐라고 볼 수 있겠죠? 6개 가지는 T 횟수가 6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니? 1, 2, 3.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B-5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B-5가 3이니까 A 값은 7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A 값은 7보다 크면 무조건 여기서 3개 딱 생길 거니까 반드시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에요. 자, 결론 잘 봐. 얘는 꼭 여기서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3개는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서 3개가 생긴다라고 보니까 B 값은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B에다 8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3인 거잖아. 그럼 A 값이 얼마보다 큰 거지? 7보다 큰 거지. 그래서 B가 8이고 A 값이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A가 7일 때 B가 얼마여도 B가 8이어도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곧 뭐가 되겠죠? 최소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결론이에요. 됐어요?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어려운 거여도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요 단계대로 천천히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렇게 막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요게 7번이었고요. 7번 아니죠? 11번이었고 5개 남은 거 이제 금방 합니다. 17번, 19번,
21번. 지금부터는 이제 면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17번 빼고. 기절했다. 야. 응? 내가 칠판에 글씨 쓰면 일어나려고 지금 기 모으고 있는 거잖아. 자, 17번이요. 짝수반 숙제는 좀 할만할 겁니다. 지난번에 쌤이 짝수반 문제도 좀 많이 설명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홀수반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홀수반이 좀 더 어려워. 좀 더 어려워서. 자, 17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된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줬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시작해서 6까지. 자, 이렇게 6을 줬을 때 6보다 작다까지는 어떤 함수를 그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요걸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에 대해서는 누굴 그리는 거냐면 a 곱하기 로그 4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다 이걸 요걸 그려주면 되겠죠. 일단 그리는 것부터 해볼까요?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6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7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고 6 들어가면 0 나와. 요 위치에 x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y축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좌표가 6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어디야? 6,0을 지나는 모양이다 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a 값에 대한 거, 자, 요거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잘 봅시다.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y는 fx의 함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 곱하기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ax 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함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줌님 엎드리는 건 뭐야? 그래서 잠들어. 자, a 곱하기 fx. 자, fx 얘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호는 양수인 걸로만 할게요. 음수면 그냥 대칭에 의미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고요. 자, a가 양수일 때 함수 전체에다가 a를 곱했다는 건 얘는 x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뭐 하는 거냐면 a 배만큼 확대하는 그래프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a x축을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얘는 f의 ax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y축 방향의 거리를 뭐만큼 하는 거냐면 a 배로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두려면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걸 뭘로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드리면 이해가 금방 돼. 뭐냐면 얘는 안 잊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니까. y는 sin x라고 봅니다. 자, y는 sin x라고 봤을 때 fx에다가 a를 곱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sin 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그려드리면 얘가 sin x 그래프가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sin x면 얘가 위로 잡아당기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치? 그래서 0일 때는 곱하기 2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 대신에 0이 아닌 부분을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가 FAX야. 그럼 또 A에다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면 sin 2X다. 이걸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원래는 내가 계단을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가는데 한 번에 몇 칸씩 올라가는 거야? 두 번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이 두 배만큼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sin x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그리는 과정이 두 배만큼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압축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 설명의 목적은 뭐냐면 fx에 이렇게 실수배가 되어 있을 때 얘를 누구를 이용해서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뽑아낼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고. 다음에 설명 안 해. 마찬가지야. 여기도 a배 x에다가 a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A를 곱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대신에 fx에서 직접 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하면 된다? 찌그러뜨리면 된다. 알겠어? 압축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써본 일이 없죠. 왜 써본 일이 없냐면 어차피 뭐해도 이것까지 꼴랑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려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합성함수 형태를 미분을 할 수 있다. 알겠어?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그걸 그래프를 매번 새로 그릴 거야? 그게 안 된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fx 그래프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걔를 가로방향으로 찌그러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보다 큰 거 넣었을 때 축소한다. 그러면 만약에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벌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게 헷갈릴 때 대비해서 여기 sin x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그럼 내가 어떤 실습에 되어 있는 그래프를 뽑겠다 했을 때도 그래프 좀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습에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크게 막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대강 그리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A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A 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 눕겠죠? 이런 상태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배경 지식이 되고요. 나 그래도 목 나가겠다, 진짜. 애들 졸아가지고, 말을 크게 하려니까, 목 아프네. 버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수투 정리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 정리하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자, 일일이 따져보는 걸로 갈게요. 문제에서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자, 이렇게 함수를 갖다 놓고서 이 범위에서 누구의 fx의 무슨 값을 쓰고 싶대? 최대값을 쓰고 싶고요. 그 최대값을 뭐라고 하겠대요? 얘를 gt라고 하겠대요. 네? 봐봐. 요 느낌만 갖고 있으면 돼. 요 함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원래는 다 옮기면서 그리면 된다, 알겠어? 다 옮기면서 그리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최대값을 원한다. 나는 두 가지만 보면 돼. 두 가지. 극대점이 너무 찾고 싶다.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구간의 길이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니? 구간의 길이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보겠다는 건지 천천히 그려놓고 보여드릴게요. 봐요. 자, 얘가 6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려놓고 볼게요. 자, 보자고. 그냥 대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 이제 뭐냐면, 봐봐. 이 최대값 함수는 뭐냐면, 구간을 임의대로 잘라 쓰는 거야.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거야. 요만큼 쓸 때. 즉,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꼭 둘 중에가 아니어도 돼.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언제가 최대값이에요?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의미가 없어. 굳이 안 찾아도 괜찮아.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t 플러스 1 때가 최대값이겠지? 그치? 그럼 봐봐. 시작과 끝이 아닌 곳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있는 요 극대점 있죠? 요 극대점. 얘가 극대점을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간에 무조건 최대값은 극대값이 최대값이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맞아요? 이거 옮겨가면서 그냥 일일이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면 돼.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3이에요. 극대점이.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t 플러스 1이 뭐보다 3보다 작다 일 때까지는 누굴 집어넣었을 때 t 플러스 1 오른쪽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네요. 그래서 gt는 f의 t 플러스 1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괜찮아?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밀 거야. 이제 봐봐. 여기 있을 땐 이렇게 된대. 근데 내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오면 얘가 최대값이겠지? 언제까지? 여기 이 극대점을 포함할 때까지. 즉 범위도 한 번에 뿅 하고 쓰는 게 아니라 t 플러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부터 극대점을 포함할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극대점을 포함합니까?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t-1이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극대점이 포함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극대값을 구해보면 18에서 9 빼니까 여기가 얼마죠? 9다 해서 이때는 GT가 9다 이렇게 나오게 됐지. 자, 이 핵심은 그래프를 전체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만 가장 큰 값을 GT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얘가 봐봐. 이제 넘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사용하면 언제가 최대값이겠지? 여기가 최대값일 거야. 그치? 계속 최대값 가다가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한다고 했을 때 높이가 똑같은 곳. 괜찮아요? 높이가 똑같은 곳. 자, 이렇게 되면 여기보다 조금 왼쪽에 있을 때는 어디가 최대값이야? 왼쪽이 최대값이지.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을 쓰고 있을 때는 어디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이야. 근데 조금 왼쪽, 여기서부터 그럼 얘도 조금 왼쪽, 여기까지 이렇게 썼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번엔 또 어디가 최대값이야? 노란색 V표에서는 얘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이 아랫부분,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건 절대 GT의 함수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봐봐. 같을 때가 여기가 GT의 함수값으로 같은 값이 나오겠죠? 최대값 보는 거예요. 지워요. 어디야? 여기가 최대값이야.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범위를 이동시켰더니 얘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위치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GT의 최대값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봐봐. 여기 길이가 얼마여야 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그래서 아까 구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t-1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길이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인 거고 2만큼 될 때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GT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죠? 얘가 지금 5다 이렇게 줬잖아. 그치? 맞지 않나? 5.
네, 그래서 이 점의 함수값이 5가 된다는 거니까 좌표들을 뽑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자, 여기를 먼저 찾을 수 있죠. 요 2차 함수에서 5가 나오려면 그럼 함수값 얼마, 정의역에 뭐 들어가야 돼? 얘가 5다. 요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한 자리니까 이 자리는 좌표가 얼마가 돼야겠고요? x좌표는 7이 돼야겠죠. 따라서 fx는 어디를 지나야 되니? 7,5를 지난다가 이 문제의 결론이 되죠. 되겠니? 이런 걸 구간함수라고 해. 내가 그냥 이름 붙인 거야. 구간이 움직일 때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하는 함수. 여러분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수투에서.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좀 다루는 거 좀 정형화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한테 전혀 표현을 안 하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 한 5번 한 것 같은데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또 이해가 안 됐는데 삐끗하고 있으면 이 시간이 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쪽팔려서 그런가? 여러분 쪽팔리면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것 같아. 쪽팔린 건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제일 쪽팔린 거야. 뻥카잖아. 그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건데 그렇지 않나? 자, 말들 안 하시니까 조금 더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잘 봐. 나중에 수투할 때 다시 써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냥. 이런 정도의 생각이 연결이 돼야 돼, 문제를 봤을 때. 왜냐면 우리한테, 여러분, 여기는 수투입니다. 이건 수원입니다. 구분하고 나와요? 안 나오죠.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떤 풀이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등식에는 형태가 2가지 있죠. 2개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는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 여부를 따지는 부등식이 있어. 그래서 해를 구하는 부등식은 엄청 쉽죠. 그냥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을 푸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fx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f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범위, 모든 실수든 아니면 어떤 제한 변역을 주든 상관이 없어. 얘가 성립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겠니? fx의 무슨 값을 알아야 돼요? 최소값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누가 모르나? 그죠?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모르고 풀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 나오면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 최소값은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쓰고 있어요. 언제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언제가 최대값이요? 얘가 최대값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이걸 시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 과정 내에서 처음으로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는 함수가 누구야? 2차 함수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게 여러분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왼쪽만 쓰니, 오른쪽만 쓰니, 아니면 얘를 포함한 이런 걸 꼭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최대값이 됐건 최소값이 됐건 항상 뭐가 필요하다? 함수의 증가, 감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 감소할 때, 증가할 땐 정역이 큰 쪽이 최대값, 감소할 땐 정역이 작은 쪽이 최대값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문제를 바라보면 얘는 이 부분이 2차 함수를 쓰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써놓은 이 조건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t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는 건 내가 이 t 플러스 1이 어디가 됐건 여기 3을 기준으로 왼쪽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갔을 때가 t 플러스 1을 함수 쪽에다 집어넣었을 때가 곧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잖아. 그치?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죠.
증가하고 감소가 섞여 있을 때는 시작과 끝이 아닌 곳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어. 그게 누구야? 여기가 되는 거지. 그걸 찾은 게 여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얘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언제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최대값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대값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계속 작아지다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럼 여기도 증가감 섞여 있잖아.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값은 절대 최대값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시도 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올렸더니 얘가 끝까지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못 내려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한테 나중에 수트 시간엔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5야. 이때 문제에서 나한테 t, t 플러스 2에서 자 여기에서 fx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뭐 최소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면 뭐 할 게 없어. 그냥 그래프 바로 나와. 알겠어? 어떤 경우냐면 방금 전에 최대값이면 극대점을 봐. 이 점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최대값이 그냥 극대값으로 나오겠죠?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 그러면 t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t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반드시 극대값, 최대값이겠지. 이 범위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 돼. 마이너스 1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죠. 그죠? GT 그래프를 바로 뽑을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극대를 얘기한 거고 구간의 길이는 왜 이야기한 거냐면 여기 구간의 길이가 지금 2잖아. 그러면 극소값을 구간의 길이 2로 잘랐을 때 이 아랫부분에 있는 값은 절대 최대값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 어떻게 뽑냐면 서점 갔을 때 책 많은데 쭉 밀면 드르르 밀려가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메인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 조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지. 노란색 기준으로 다 갖다 붙이면 돼. 알겠어? 다 갖다 붙이면 얘는 왼쪽 끝으로 밀려나야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얘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두 칸 왼쪽으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냥 GT 그래프야. 알겠어? 나중에 이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수트 시간에. 근데 지금 안 들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도 모르겠지? 나는 잘 알아. 의지가 없어, 의지가. 나만 의지가 충만해.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근데 오늘 설명 놓친 것들 하나도 공부 안 해온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오늘 몇 번 수업도 안 했는데 이 잔소리를 생으로 그냥 센터로 몰아서 하게 되네. 확실한 건 지난 1년간 여기 수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수업해가지고 오늘이 제일 많이 깨웠어. 예. 이해가 안 돼요. 방학 안 한 사람 손. 한 명뿐인데 쟤는 안 줘라. 고3인데서는 방학을 즐기고 있는 건가? 나는 아직 고2란 마인드? 나쁘진 않은데 해야지. 자,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 요 문제도 보시면 또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19번. 나 다 했죠? 17번까지? 네. 오답할 시간 줘야 되는데 설명이 계속 늘어져. 이러면 수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조시는 분들. 선량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 나는 걔네들을 버리고 수업하면 되는데 왜 이러냐고? 그게 안 되니까, 씨. 쟤 공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휴, 아버지.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아버지 인생을 즐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 돌아가셨지만. 자, 아이고, 여기 봅시다. 얘가 y는 2의 x승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AN, BN의 기울기가 3이래요. 좌표를 어딘지 안 줬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잡는 거야. 특정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울기 3짜리를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었을 때, 자, 얘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점이 AN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 BN이다.
뭐 둘 중에 누가 AN이고 누가 BN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편의상 붙인 것 뿐이야. 중요한 건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 길이가 루트 10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얘가 루트 10n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볼 수 있었냐면 지금 이 문제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지? 기울기가 3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건 1대 3대 몇에 비일까? 1대 3대 루트 10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차이가 딱 얼마다? n만큼 난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점의 y좌표와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의 차이도 써보자면 얘가 딱 얼마만큼 난다는 거예요? 3n이다. 이렇게 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무조건 기울기가 3이면 n이고 3n이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비율로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율로. 네,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요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했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요. 중심 y는 x, 따라라라라라.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뭐 엄청 중요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급수 도형 문제가 작년 수능에, 요번에 봤던 수능에도 급수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 여기서 뭐냐면, 얘네 둘을 지난다는 것은 얘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에 무엇에 해당해? 현에 해당하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니까 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을 가지고 중심을 찾는 방법은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얘가 항상 뭐랑 만나지? 여기에는 항상 원의 중심이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을 표현해 보시면 돼요. 뭐 꼭 이렇게까지 그려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릴 때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구까지? 곡선 y는 로그 2의 x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 하자. 그려요. 자, 로그 2x를 그려줍니다. 둘, 넷, 여덟,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y는 로그 2의 x야. 봐봐, 지금까지 내가 한 거라고는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거 이용해서 길이 표현한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문제만 쓴 것 뿐이야. 괜찮아? 근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림이 있는 상황이랑 없는 상황이랑 학생들의 정답률이 확 차이 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분은 왜 배워?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랑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랑 확 틀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그림을 안 주고 문장으로 6줄짜리 주잖아요. 4줄 넘어가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글을 안 읽어가지고. 마찬가지야. 자꾸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 하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뭐라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xn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xn이면 어디도 x니까 대칭 써야겠지.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y는 x 대칭일 거고, 그리고 이 함수랑 이 함수도 어디 대칭이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 xn이라는 것은 어디다? 요 점의 y좌표도 xn이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됐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bn의 y좌표를 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니? 자, 정리를 한 번씩 해볼게요. 그럼 얘네 문제에서 준 게 조건 다 썼네요.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AN의 좌표를 얘를 이렇게 써볼까? AN의 좌표를 T라고 잡으면 2의 T승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 BN의 좌표는 얘는 T 플러스 N 콤마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된다고 했지. 뭐 할지?
넣어서 표현을 할지 아니면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지. 그래서 그냥 지에서 넣으면 얘는 2에 t 플러스 n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대입을 했다면 이제 여기 있는 y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의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를 나타내 보면 얘는 2에 t 플러스 n승. 자, 여기에서 뭘 뺐을 때 2의 t승을 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3n이었잖아. y좌표의 차가. 여기랑 여기 y좌표의 차가 뭐였어요? 3n이었죠. 그래서 얘가 3n이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괜찮아? 자, 내가 구하는 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2의 t승으로 묶었을 때 앞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3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2의 t승이 뭐가 되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bn의 y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줘? 2의 n승을 곱해줘. 그럼 여기다가도 뭘 곱해주면 돼? 2의 n승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여기까지가 xn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되겠더라. 됐나요? 곱하기? 곱하기 잠깐만. 나 뭐 잘못 쓴 것 같다. 곱하기. 잠깐만. 곱하기를 하면 2의 t 플러스 n승. 상관없죠? 네, 상관없는데 조금 무섭긴 하네. xn은 그게 그거긴 하네. 아, 그러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네, 잠깐 여기 약분이 안 보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2의 t승이 요거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지금 요 위치가 뭐였죠? 얘가 2의 t승인 거잖아요. 두 개 다 괜찮아. 둘 다 써줄게. 자, xn은 n제곱 2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3n 곱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xn은 자 여기서 구한 아까 2의 t승 즉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3n 여기에서 2의 t승에서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면 돼요? 위로 3n만큼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계산이 이상한데? 맞겠지? 불안한데? 곱해서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 약분하면 3n. 네, 맞네요. 쫄려. 아니, 이거 곱한 다음에 대분 수식을 뜯으면 이렇게 나오죠. 통분하면 뭐 이렇게 되고요. 무서워, 씨. 자, 다음. 21번이요. 와.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무조건 진도를 덜 나갔든 풀을 덜 했든 무조건 끝낼게. 무조건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오답이랑 개인 질문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만 요거 풀이만 좀 끝내드릴게요. 네, 자 21번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여기 3분 길이의 곱이 주어진 것과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넓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길이 관계를 정리해봐라. 뭐, 요런 주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얘는, 아무런 관계를 정리하기 힘든 형태야. 그래서 보면 이게 교육청 문제죠. 네. 자, 봅니다. 여기에 y는 k. 그러면 여기에, 자, x는 k. 이 상태에서요. 자, a의 x-k 승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자, 이렇게 가서 y는 a의 x-k 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진짜기야. 두 번째로 여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겠네. 그림이 좀 망한 듯? 너무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할게. y는 자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가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딘지 봅시다. 자, 뭐 줬냐면 A, B 곱하기 C, D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85야.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자, 봐봐. 대각선, 사각형인데 얘가 지금 요렇게 생기는 도형에 대해서 누구와 누굴 곱한 거냐면 A, B와 그 다음에 C, D를 곱한 거죠.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 곱하기 CD의 길이가 85라는 것은 사각형 A, B, C, D의 넓이가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면적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 면적이 얼마라는 거냐면 2분의 85다. 여기는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럼 이제 알아야겠지. 이걸 왜 챙깁니까? 그 밑에서 삼각형 CAD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35다.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CAD의 넓이가 35니까 그럼 나는 삼각형 CBD의 넓이는 2분의 몇이다? 1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니? 좌표를 좀 뽑아보죠. 그래서 자 여기 B점의 좌표는 요 그래프에서 는 K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는 K면 0이 돼야 되니까 B점의 좌표가 얘가 잠깐만 그래프를 좀 여기 지수죠. 지수에서 얘가 는 K다. 요걸 푸는 거죠. 그래서 는 K를 구해주게 되면 그럼 얘는 K 플러스 로그 A의 K, K다. 요게 점 B의 좌표.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X좌표에다가 K를 넣었어. 그러니까 Y좌표가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로그 그래프에서 1을 집어넣게 되니까 얘는 C점의 좌표가 1, K, 그 다음에 넣어주니까 K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A의 K다. 요게 C의 좌표. 그 다음에 A 좌표는 1, K. 이렇게야. 이렇게.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했을 때 얘네 둘은 지금 보시면 어떤 변을 공통변으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변의 길이는 공통변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죠. 맞아요? 네. 공통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넓이의 관계는 B가 곧 누구의 B와 같냐면 높이 B랑 같아. 그래서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그냥 P다. 요렇게 하나 잡아 볼게요. 그러면 얘는 PA 대 보다 PB의 B를 알 수 있겠다. 그치? 넓이 B가 70대 15야. 그래서 5로 나누면 14대 3이다. 여기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그래서 PA를 나타내 보니까, 자, PA의 길이는, K에서 1-K 빼는, 1을 빼는 거니까 얘는 K-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PB의 길이를 나타내 보니까 얘는 로그 A의 K다. 이렇게까지 정리되고요. 머리 아파. 네, 그래서 얘네 둘의 B가 그러면 요거 대 그리고 요거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냐면 얘가 14대 3의 B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어요? 야,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하나 아니구나. 제대로 썼구나. 깜짝이야. 근데 여기서 길이 나머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좌표 가지고 잡아보면
노란색에서 볼 수 있는 길이는 얘가 2 곱하기,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들로부터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길이들을 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로그 A의 K다. 왜냐면 여기 Y좌표에서 K를 빼면 되니까요. 그죠? 되겠니? 다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로그 A의 K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여기 B점 Y좌표 K에서 요점 Y좌표 빼니까 여기가 뭐가 돼? K-1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똑같이 K-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괜찮아? 봐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정리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타내 봐야 돼. 모르겠으면. 그지? 나타냈을 때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그어진 노란색 선분이 전부 다 누구랑 누구만 가지고 얘랑 얘만 가지고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14대 3이니까 이걸 갖다가 얘를 14P라고 잡고 이걸 갖다가 3P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괜찮니? 그럼 모든 길이가 다 표현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겨있는 요 사각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로그 A의 K야. 그럼 여기를 3P, 그 다음 왼쪽은 K-1이야 14P, 그 다음에 밑에 거 K-1이야 14P, 그 다음에 위에 2 곱하기 로그 A의 K야 3P가 2배 했으니까 얘는 6P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7P에다가 곱하기 얼마 했더니 20P를 했더니 처음에 AB 곱하기 CD가 얼마다? 85다 이렇게 줬죠. 됐어요. 정리하시면 P가 나오겠죠. P가 나오면 K를 구할 수 있고 K를 알면 여기는 A도 구할 수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수직관계를 면적으로 연결시켜서 비율을 뽑는 문제야. 이런 걸 풀기 전에 이렇게 풀면 되겠다고 알고 푸는 사람이 있겠나? 있겠지. 해본 사람들은. 처음 시험장에서 항상 여기 있는 기출문제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내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간에 이런 문제를 수학 시간에 맞닥뜨렸다면 이런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계획을 세울 때 왜 홀수 짝수를 짰냐면 홀수 짝수를 안 짜고 단원별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쉬운 거 풀 때는 쉬운데 어려운 거 풀 때는 어려운 걸 몰아서 풀게 되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수번, 전체적으로 짝수번 이렇게 짠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 이거고요. 아직 안 풀어준 거 25번 먼저 풀고 23번을 시간이 되면 풀고 아니면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 멎었다. 무섭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컴퓨터가 잠시 쉬었네. 화면이 멈춰 있어가지고 녹화 안 된 줄. 자, 25번. 네. 일단 로그를 푸실 때는 반드시 저번에도 엄청 강조했지만 결국은 무엇에 대한 확인이 항상 이 진수 조건에 대한 확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문제는 진수 조건에서 시작해서 진수 조건을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합인데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자, 얘가 0보다 커야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정리해보면 얘가 15 곱하기 5니까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n값이 15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물론 n값이 자연수니까 n값은 1부터 15까지다, 14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75
마이너스 KN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원래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해야겠으나 문제에서 자연수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라 세팅해놓고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는 모양은 N값이 뭐보다 K분의 75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로그를 정리를 해볼게요. 미시 얼마인 걸로? 네, 미시 4인 걸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럼 앞에 거는 로그 4에 분자에 바로 넣을게요. 분자 들어가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다 이렇게 될 거고 분모에 75 마이너스 kn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냐면 양수가 되고 싶다. 이걸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자 이게 4의 0승으로 넘겨서 이쪽을 바꾸면 되는데 혹시 이게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0을 바꿔도 되죠. 로그 4의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미시 1보다 크다 인 관계이므로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부등식은 75 마이너스 kn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1보다 커야 돼요. 자 부등식에서는 원래 양변에다 뭔가를 곱할 때 항상 부호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미 진수 조건으로부터 얘가 양수인 상황만 고려한다라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다가 75 마이너스 kn을 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자 얘가 뭐보다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얘는 0보다 작다. 75 날려주시고요. 그래서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0의 n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등식의 형태는 세 가지겠다. 그 세 가지가 누구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고 n값이 얼마보다? k 플러스 10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데 12, 12개가 되어야 되는데 작다만 보면 되겠고 나는 자연수가 얼마까지면 되겠어? 1부터 12까지면 되겠지? 1부터 12까지만 쓰고 싶다라는 게 결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잘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부터 하나씩 바꿔볼게요. 쟤는 1보다 커나 같고 n값이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자연수 K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범위에 대한 설정은 애초에 물론 얘가 크게 상관없긴 해. 왜냐면 요거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되면 무조건 14까지 쓰게 되니까 12개 넘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크게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조건을 정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n값이 얼마보다? 얘가 k분의 75보다 작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n값이 얼마보다?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인 경우는 어차피 안 됩니다. 얘가 주인공인 경우는 절대 12개가 나올 수가 없죠. 범위를 15보다 작다까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될 때, 그 다음에 얘가 메인이 될 때 요렇게 두 가지 경우만 나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 노란색이 메인이 되는 경우는 K분의 75보다 15가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K분의 75보다 누가 더 커야 돼요? K 플러스 10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같아도 괜찮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여기가 중요한데 자 K분의 75가 얼마까지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12까지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12보다 크다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개수가 정해진 조건은 항상 뭐 할 때까지? 더 생기지 않을 때까지 가둬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여기서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건 6이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0이 메인이 된다 했을 때는 또 하면 되죠. K 플러스 10이 15보다는 작아야겠고요. K 플러스 10이 누구보다 K분의 10, 7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그러면서 K 플러스 10이 자, 써보면 얘는 간단해요. 얘가 12보다 커야겠죠. 같으면 안 되고요. 크고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13보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되는 자연수가 얼마밖에 안 돼요? K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지 거꾸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연수 조건이니까.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23번은 지금 풀어드릴 건데 이런 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영상을 제공해드린 이유도 어디가 막혔는지 좀 알고 싶단 말이지. 귀찮아서가 아니야. 귀찮은 거면 이미 이런 거 푸는 거 자체가 귀찮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23번까지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저번에 설명 들은 거 잘 푸신 분들은 따로 안 보셔도 괜찮고요. 23번에 얘는 y는 a의 x-1승과 y는 로그 a의 그 다음에 x-1.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요거 두 개의 대칭축도 같이 옮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대칭축도 원래 역함수 관계일 때는 y는 x였는데, 둘 다 x축방 1만큼 옮겼으니까 얘도 1만큼 옮겨서 똑같이 대칭축도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다 그랬죠? 이게 다죠? 뭐,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뭐, 이거를 거꾸로 옮기겠다? 두 개 옮겨야 돼. 그렇게 할래?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여기다가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때 문제에서 a, b가 2루트 1에 여기도 또 똑같아. 여기가 a고요. 얘가 b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 계산으로 준단 말이에요. 2루트 2니까 얘는 이 점에서 봤을 때 길이 같죠? 그래서 1, 1, 1, 1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찾으면 돼요? x-1이란 아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찾는 거니까 x가 얼마면 돼? 2분의 5다. 그냥 y좌표가 얼마면 돼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더하기 빼기죠 이제 지금부터. 자, 여기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지금 2분의 5, 2분의 3이란 얘기고요. 노란색 길이 하나하나가 1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와서 2분의 3, 그 다음에 위로 1만큼 가서 2분의 5.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b점의 좌표는 2분의 5에서 플러스 1만큼 가서 2분의 7, 밑으로 1 내려가서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요점 요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로그 a의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a의 2분의 5승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a는 뭐가 돼요? a는 2분의 1의 5분의 2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너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C점의 좌표만 알면 되겠네. C점의 좌표는 0 넣었으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잖아요. 분의 1 해주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5분의 2승이다. 뭐 이렇게 정리되겠고요. 계산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가 이상해졌나 하고 찾아보니까네 얘가 2분의 2분의 1인데 x-1이랑 얘랑 만나는 거 찾았어. 2x가 5야. x가 2분의 5야. y가 2분의 3이야. 예, 여기가 2분의 5, 2분의 3이에요. 2루트니까 1, 1, 1. 맞아요?
자, 1 왼쪽으로 갔어요. 2분의 3이고요. 위로 2분의 3 갔어요. 1 올라갔어요. 2분의 5. 아, 여기 대입을 이상하게 넣었구나. 왜 로그에다 넣었니? 미안. 여기 로그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잘못했다. 여기만 버릴게. 죄송. 로그에 넣는 게 아니죠. 지수에 넣어야 되는데 로그에 넣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다가 지수에 넣어줘야겠죠. 여기다 넣어줘야 되면 A에 2분의 1승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겠네요. A의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이 2분의 5다. 그래서 A 값은 4분의 25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A 값이 4분의 25인 상태에서 그러면 C점의 좌표는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A분의 1이네. 그래서 A분의 1이니까 0 집어넣으면 얘가 25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 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신발끈 못 쓰게 하려고 내놓은 문제라 어디서부터 여기 0,25분의 4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2루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0이고 25 들어가니까 얘는 25분의 96이 높이가 되고요.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25분의 9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0 곱하라고 했으니까 96 곱하기 2 해서 192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발끈 쓰실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 굳이 따로 안 써도 되고요. A, B, 그 다음에 C, D 이건데 뭐 쓰는 건 잘 쓰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비례식처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2분의 1의 절대값 AT 마이너스 BC 요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원점이 아닐 때는 원점으로 옮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뭐해? 틀린다고.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틀린단 말이야. 그런 상황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발끈 쓰실 때는 하나를 원점으로 옮기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얘가 0, 0, A, B, C, D. 당연히 0, 0을 두 번 쓴다고 했을 때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누구냐라고 써보면 얘랑 얘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좌표 자체에서 A, D와 B, C의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남은 질문 있으면 마저 하시고 오답 정리 좀 하다 갑시다.